말 그대로 애기로 하는 낚시를 다 통칭해서 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루어 낚시가 똑같겠지만은 장타보다는 정타. 지금 제가 만약에 저기 갯바위쯤에 오징어가 붙어 있을 것 같다라면 정타로 던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보통 쓰시는 애기들이 3.5호 노말 타입입니다. 이 무게가 거의 한 20g이 표준이거든요. 20g에서 조금 더 무거우면 딥 타입, 20g에서 조금만 더 가벼우면 쉘로 타입이나 슈퍼 쉘로 타입. 딥도 그냥 일반 딥 타입이 있고 슈퍼 딥이 있고. 캐스팅 애기입니다. 팀러는 또 상이 다르고. 자, 보통 애기 모드를 고르실 때, 보통 릴을 파지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를 잡아요. 자, 여기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잡았을 때 로드가 앞으로 처지죠. 이렇게 하면 장시간 낚시하면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아니면 테니스 엘보거든요. 그래서 애기 모드는 여기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딱 무게 중심점 앞에를 잡으시면 돼요. 캐스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를 잡고, 그래도 캐스팅을 하고, 제가 아까 3.5호 노말액이라고 했었는데, 노말액의 침강 속도는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표준을 봤을 때 1m당 3.5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조류가 만약에 있다 하면 한 4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수심이 제가 8m라고 했으니까 한 30초 조금 넘게 걸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애기를 캐스팅 하셔가지고 바닥에 깔아앉은 것 같다, 내가 40초를 했을 때 깔아앉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슬랙라인을 없애주시고 살짝 들어보세요. 밑걸림이 있나 없나. 애기가 만약에 바위에 끊기거나 어디에 걸렸을 때 그냥 샤크리를 세게 줘버리면 낚싯대에 무리가 가겠죠. 아니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살짝 들어서 밑걸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액션을 주시는데, 액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기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액션이 있고, 애기가 수평으로 갈지자로 오는 액션이 있거든요. 자, 샤크리 주실 때 저킹이라고 합니다. 저킹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애기가 수평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단으로 나누면 하나, 둘, 이렇게 수직 액션을, 애기가 위로 점핑하는 수직 액션이 있고요. 하이피치 쇼처킹이라는 건데, 잡고 노브를 잡으신 다음에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여러 번 하셔도 돼요. 3번 하셔도 되고 5번 하셔도 돼요. 근데 모든 애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수평 액션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닥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 오징어는 언제 무너냐? 캐스팅을 하시고 저킹을 하셔도 되고, 아까 하이피치를 하셔도 되고, 액션이 끝난 후에, 자, 액션을 주면 바닥에 깔았던 애기가 액션을 따라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다시 폴링을 할 겁니다. 폴링을 할 때 뭐예요? 중층이나 상층이나 하층에 있던 오징어들이 애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 따라 내려갑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다는 뭐 워낙 천차만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은 오징어가 따라 내려갑니다. 쭉 애기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액션을 주는 순간 먹잇감이다 생각을 하고 다가오겠죠. 액션을 줄 때는 안 봅니다. 그리고 액션이 끝난 후에 폴링을 할 때 오징어 갖고 와요. 어떤 느낌으로 오징어 잡히냐면, 하나, 액션을 주시고 나서 슬랙라인을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그대로 기다리면 액션이 끝난 애기가 쭉 깔아앉으면서 오징어가 제일 처음 긴 두 발, 초관이라는 두 발 가지고 애기를 때려요. 일본말로 입가펀치라고 그러는데 때립니다. 탁 때리고 나서 자기 목적을 끌고 쭉 와요. 그리고 헤엄쳐서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래서 슬랙라인을 감고 기다리면 감도가 좋은 호들은 오징어 때리는 느낌이 나요. 탁 때리고 쭉 끌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가볍게 첨지를 해주시고 그대로 가보세요. 찌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오징어 딱 물었을 경우에 펌핑을 하십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근데 애기 바늘에는
갑오징어하고 이제 조금 많이 같을 텐데 애기 바늘에는 미늘이 없습니다. 살 속에 막히면 다시 빠지지 않게 하는 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빠지면 오징어 살이 연하기 때문에 오징어 너무 세게 올리면 오징어 살이 터져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펌핑을 하게 되면 미늘에서 빠져요. 그래서 그대로 텐션만 주시고 감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게 하나가, 애깅 로드를 고르실 때는 물론 가볍고 질긴 로드는 훨씬 좋죠. 하루 종일 흔드는 낚시라서 무게 10g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지만은 한 번 액시 줄 때마다 10g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됐을 때는 피로 데미지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고 조금 괜찮은 낚싯대를 사시는 게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몸살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애깅 로드를 고르실 때는 잡고 앞부분을 잡았을 때 엔드 그립이 제 팔꿈치를 안 넘어야 돼요. 팔꿈치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같이 배 나오는 사람들은 폐에 걸립니다. 그래서 애깅 로드는 자기 팔꿈치를 넘지 않는 한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촬영하시는데 되게 긴장을 했고 정리를 해가지고 파트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중구난방으로 좀 돼가지고 편집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잘 해봐서. 그리고 뭐가 있을까? 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되게 애타는 거. 그 근처에 보였을 때. 그게 아주 환장하겠던데. 총은 이렇게 던지고 오징어가 주변에 있으면 참고로 오징어 집어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한 마리를 걸었는데 그 한 마리가 딸려오는 걸 보고 뒤에서 두세 마리가 쫓아와요. 물론 이제 활성도가 되게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오징어는, 무늬 오징어는 동기끼리 잡아먹거든요. 워낙 이게 탐식성이 강해서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그 오징어를 먹기 위해서 온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애기 하나에 여러 마리가 먹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설이 있고, 낭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잡아먹던데요? 예? 잡아먹어요. 네. 일단은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만약에 발 밑에 쫓아왔을 때 보통 평광경 쓰시고 낚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앞에 왔다고 해서 애기를 빨리 거들라고 하지 마시고 톡톡톡 쳐보세요. 그러면 오징어가 주변에서 쫓아옵니다. 보통 먹이 활동을 하는 오징어는 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검은색을 띠거든요. 오징어가 흰색으로 떠 있을 때는 절대 안 묻니다. 거의 안 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4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산란 시즌 때 짝짓기 하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하얗게 떠서 있거든요. 걔들은 안 물어요. 앞에서 막 6kg짜리 돌아다니는데 안 물어요. 하고 애기 하시다가 만약에 오징어가 쫓아왔다 그러면 강한 액션보다는 원래는 뭐 가장 좋은 거는 배전에다가 애기를 그대로 붙이고 놔두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 가볍게 톡톡톡 치고 폴링을 시키세요. 그대로 깔아앉히면 따라 내려갑니다.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안 보일 때까지 깔아앉히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작은 애들은 톡톡톡 치고 깔아앉히면 애기 주변으로 오거든요. 먹으려고 계속 바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타이밍을 보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합사는 0.8에서 1호부터 한 0.6호까지 쓰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0.85. 쇼크리더는 얇게 쓰시는 분은 1.75호에서 한 3호까지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막손이라서 좀 두껍게 씁니다. 2.5. 그리고 릴은 시마노 기준으로 한 2,500번 쉘로우 스피드. 보통 루어는 다 쉘로우 스피드 쓰잖아요. 캐스팅 할 때 이제 라인 방출 때문에 쓰시면 되고, 정말 고활성도 때는 액션을 주다가도 뭅니다. 샤크리를 막 하고 있는데 턱 하고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슬랙라인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 던지시고
액션을 줬어요. 액션을 주고 라인이 만약에 일직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쳐져 있다. 슬랙 라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쳐져 있는데 애기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깔았는데 만약에 오지가 물고 뒤로 뺐을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라인이 깔아놓은 층간 속도보다는 훨씬 빨리 깔았어요. 아니면 바닥을 찍기도 전인데 카운터를 세가지고 30초에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15초가 지났는데 라인이 안 내려가고 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오징어 물고 저쪽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션을 줬는데 갑자기 가벼워졌다. 15초가 지나면 또 가벼워졌다. 그것도 오징어 하시한테 보는. 근데 대부분 8대 9대 1 정도 저한테 가까이 오는 오징어보다 멀어지는 오징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랙 라인이 쭉 쳐져 있는데 라인이 쭉 펴지거나 아니면 낚싯대를 안 돼 갖고 가거나 했을 때는 거의 오징어가 물고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절대 챔질을 막 세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쭈꾸미 잡아오셨죠. 쭈꾸미 내렸다가 그냥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꼭 이렇게 잡으시면 나의 차후에 제가 또 정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하실 때 배든 뭐 갯바위도 마찬가지인데 캐스팅 하실 때 뒤로 많이 넘어가는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캐스팅 방법인데 뒤로 많이 넘어가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캐스팅을 잘 못하겠다 안 해봐서 잘 몰라서 빼고 뒤로 많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쳐질 때까지는 항상 뒤를 보셔야 돼요. 특히 농어라든지 이렇게 바늘이 되게 날카로운 낚시들 꼭 뒤를 보셔야 돼요.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누가 캐스팅을 하는지 정도는 한번 꼭 보시고 캐스팅을 하세요.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캐스팅 방법은 우리가 90대로 세웠을 때 여기서 한 100도 정도까지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는 갯바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갯바위 벽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뒤로 넘어가면 로드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애기라든지 바늘이 뒷부분에 걸려서 제가 던지는 것보다 훨씬 바늘이 더 뒤로 가거든요. 걸려서 캐스팅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실 때는 뭐 버트 캐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캐스팅을 잘 못해서 요만큼만 한 30에서 40 정도. 여기서 로드 탄성으로 충분히 멀리 날아갑니다. 뒤로 많이 안 드시라고. 물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면 되고 혹시나 안 된다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에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꼭 세게 줘야 돼요? 아니요. 그런 정도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막 설명해 드렸던 게 모두가 정답이고 답은 아니에요. 근데 낚시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그냥 가볍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막 미친듯이 세게 흔드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에깅을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팔꿈치로 이렇게 액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나중 되면 팔이 되게 아파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엘보가 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액션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잡고 있는 그립 부분이 축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이피치가 됐든 저킹이 됐든 그렇게 내가 잡은 데가 축이 돼가지고 액션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캐스팅을 하시고, 제가 이제 라인을 잡는 이유는 네. 합사가 비중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내요. 그래서 수면 위에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라인이 처지는 거 없이 애기랑 나랑 일직선이 돼야 나중에 입질이 들어와도 가장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라인을 잡는 경우도 있고, 초리대를 물에 쳐박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다에 깔아놨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깨랑 팔에 힘을 가득 주시고, 요렇게 낚시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 방법은, 뭐, 정답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깨랑 이런 데 되게 결려요. 당장 낚시할 때는 긴장이 돼서 모르는데 집에 가실 때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잡은 손목축이 축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에깅 하실 때는 몸이 뻣뻣하게 서서 하면 분명히 엔드그립이 배에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팔꿈치를 쭉 펴지 않고 약간만 굽혀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킹을 주실 때는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어깨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신다고. 이런 식으로 액션 주시고 슬랙 라인만 딱 감아주시고 내기. 보통 통상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한 10초 정도. 10초 같으면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깔아앉겠죠. 한 3m 정도 잡고 액션 주고 3m 깔아앉을 때까지 오징어가 물지 않으면 다시 액션을 주셔서 오징어의 호기심을 끌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층을 탐색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 뿐이지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동영상을 보시든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아니면 저보다 낚시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보고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랜딩 및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네? 랜딩 및 보관. 랜딩은 오징어가 크다. 얘는 분명히 오징어가 크거나 아니면 설 걸렸거나, 가장 애기가 좋게 박히는 거는 오징어 눈하고 눈 사이에 딱 바늘이 박혀 있는 게 가장 좋은. 아니면 뭐 발 2개만 걸려 있거나 발 1개만 걸렸을 경우에는 저를 부르시면 바로 떨쳐주고 합니다. 보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물칸이 있거든요. 제가 다 보관을 할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까실 때는 이카시메라 하고 신경을 다 끊어가지고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통발을 옆에 놔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통발을 안 올리면 오징어 껍데기가 다 벗겨져갖고 못 먹습니다. 그리고 통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제가 물로낚시 가서 하도 많이 그래갖고 아예 통발을 안 드려요. 안 올리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잡으신 분들이 무게 때문에 부하가 차서 많이 떨어지고 나가거든요. 나중에 선장한테 막 욕합니다. 왜 이거 안 봐주냐고. 그래서 통발을 안 드리고, 잡으시면 제가 물칸을 따로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잡으셔서 심해가지고 지퍼백에 넣어서 자기 개인 쿨러에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